마지막으로 북한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지금 네.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났고 동아일보에도 비슷한 톤으로 뭐 네. 수위는 다릅니다만 칼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둘 다 이제 탈북자 출신 기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쓰신 기사였는데 공교롭게도요. 내용은 뭐냐면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실패 결렬의 책임을 물어서 그때 협상 대표였죠.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하고 네. 그 라인에 위에 있던 김영철 통전부장 뭐 지금 부위원장이지만 네. 까지 숙청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될까요? 그 사실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그렇죠, 지금요. 또 확인하기도 어렵죠. 다만 이제 탈북자 출신의 지금 국내 유수 언론의 기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 이 기사를 썼을 때는 나름대로의 소스를 확인하고 썼을 거라고 보입니다. 같은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조선일보에 나왔던 것은 이것들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노동신문의 최근 논평에 반당 반혁명 분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준엄한 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배신자 변절자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도 북한 연구를 쭉 해온 사람으로서 노동신문 사설이나 노동신문 그 필명 기사에 또 필명 논설에 그런 식의 반당 반혁명 뭐 배신자 변절자가 나오면 뭔가 내부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체면이 깎였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대한 환송식을 받고 갔는데 사실 빈소로 돌아왔기 60시간 때문에 넘게 걸린 그렇습니다.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어떻게든 이 분위기를 좀 일신해야 되는 정치적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연 김영철 부위원장을 뭐 숙청을 하고 김영철을 채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내부 단속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내부 검열 작업은 세게 지금 들어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레벨 사람이 어떤 징계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분위기가 흉흉하게 있는 건 좀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수령 독재의 가장 큰 제일 원칙이 뭐냐면 수령의 무오류성이거든요. 수령은 잘못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없고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노이에 사람이 대한 책임을 져야 그렇습니다. 되는 책임을 져야 되고 대표적인 비슷한 애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14정상선을 엄청난 합의를 해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8년에 남북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그러면 남북 관계 2008년에 엉망이 된 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당시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무 책임졌던 최승철 통전부 부부장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숙청이 돼가지고 결국 그 다음에 처형이 당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북한에서도 아마 그런 식의 지금 정치적 희생양은 필요해 보이는 분위기 분명히 있다. 이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황이라든지 네. 그동안의 사정이라든지 뭐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할 때, 러시아 정상회담 할 때 이분들이 안 보였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보면 충분히 추측 또는 예상은 할 수 있으나 그 전에 이제 조선일보가 쓴 기사라든지 뭐 현송월 처형됐다 그랬는데 뭐 다시 살아나고 또 이설주 여사도 뭐 숙청됐다 그랬는데 또 팔짱 끼고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보에 그건 대해서는. 맞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수령의 무오류성, 뭐 태영공사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인데 하노이 노딜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죠. 네. 근데 지금 나온 대로 진짜 뭐 동생은 근신이지만 그 대미 특별 대표를 채용을 시키고 그 외무성 관료들을 이렇게 하고 특히 여성 통역사까지 네. 지금 뭐 기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수용소로 네. 갔다는 기사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확인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니까 썼겠습니다만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과연 북한이 말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 기사에 따른 대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숙청을 했다면 이게 과연 물론 그렇습니다만 불구하고도 그럼 외무성 라인은 또 건재를 하고 있어요. 이영호 외무성. 이랄지 그다음 외무상과 최선희 부상 같은 경우는 또 승진도 하지 않습니까? 저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네. 부상에서 제일 부상이 됐고 이 차관급인데 국무위에 진출까지 했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그러면 책임을 물어서 통전부 라인을 좀 그렇게 하고 자천시키고 외무성 라인을 쓴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말로는 인사가 있긴 있었던 그렇죠. 모양입니다. 실제로 통전부장 자리에서 지금 김영철 해임된 건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위원장 지금 자리만 남았죠. 그렇죠. 지금. 부위원장 자리만 남았고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했던 그 최고인민회가 있었던 게 지난 4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검열 중이었던 것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통전부장에서 자리를 내놓은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김영철 당부위원장이 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와병설이나 아니면 이제 고령인 것을 이유로 해서 일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숙청이 돼가지고 어디 지금 혁명을 받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사실관계가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